내가 이걸 왜 한다라고 했지. 공부 자체도 확률도 없고 될 가능성도 없는데 앞으로 봐도 한심하고 뒤로 봐도 한심하고 숨을 것도 없고 나는 모든 걸 걸고 왔는데 주변에서 이걸 내가 하는 일을 지지해주지도 않고 응원해주지도 않는데 네. 나마저 나를 힘들게 하면 누가 나를 편하게 하겠냐. 나마저 나를 조금 위로해주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는 그 일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를 살리는 1분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 거였어요. 멘탈 예, 관리를 위해서. 그냥 나를 위로하고. 근데 그 위로했던 문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네, 오늘은 제가 만난 변호사분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경력의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동아시아 최초의, 한국 최초의 교황청 대법원 로타 로마나의 변호사이자 베스트셀러의 작가님이십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동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청 대법원이 설립된 700년 역사상 930번째로 선수한 예. 변호인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그 긴 역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의 변호사를 배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방대한 양의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라틴어에도 능통해야만 할 수 맞아요. 있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 라틴어는 사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어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언어로 라틴어가 살아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로마로 이제 2001년 유학을 가고 네. 이제 2003년에 석사를 마쳐요. 그래서 순막cum 그 치우동 마치고 네. 박사학위를 이제 2004년에 10개월 만에 다시 90점 만점에 90점 순막cum 라우데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석사와 박사를 3년 만에 끝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바티칸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사법연수원에 응시하라는 제안을 받아요. 그 사법연수원에 딱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유창한 한국어로 이렇게 대하는 것처럼 네. 모든 수업과 대화가 이렇게 라틴어로 이루어져요. 아. 그러니까 제가 석사 때의 공부의 어려움은 마치도 큰 매일매일 큰 벽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사법연수원에서의 3년 과정은 그냥 매일매일 큰 산 앞에 제가 초라하게 있는 듯한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그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공부의 과정을 지나오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의 끝판왕을 제가 오늘 모신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 로마 유학 과정에서 그 공부하는 그 프로세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사실 그 후유증은 지금도 앓고 있는데 그 어떤 후유증이죠? 치아요. 치아가 예. 왜... 저는 벌써 임플란트를 5개 했거든요. 사실 며칠 전에도 이제 또 치과 치료를 받고 왔는데 석사 과정을 하는데 어느 날 이가 너무 아파서 잘 수가 없었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했는데 보니까 어금니 8개가 있는데 어금니 8개가 안으로 다 썩었던 거예요. 그게 과로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바로 스트레스, 엄청난 압박. 그러니까 제가 오늘 혜정님하고 이렇게 토크를 하잖아요. 네. 유럽의 시험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봐요. 교수님이 앞에 계시고 한 학기, 구두로. 예. 그래서 공부하는 거, 이 대화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제 이가 다. 예. 근데 교수님께서 이 책의 표지에서도 쓰셨지만 스스로를 공부하는 노동자라고 첫 문장을 표현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표현이 정말 너무 새롭더라고요. 공부하는 노동자, 공부와 노동자란 단어가 되게 낯선 조합이었는데 왜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궁금했어요. 일단 이 공부라는 이 과정이 지금 제가 이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지만 우리 학생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우리 공부는 참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공부는 참 애석하게도 과정으로 평가를 받지를 못해요. 특히 어떤 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증을 받지 못하면 그 오랜 과정이 다 아무런 그렇죠. 예,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공부를 하잖아요. 보상을 못 받죠. 예. 그런데 마치 무슨 자격증 시험뿐만이 아니고 의사, 뭐 변호사 뭐 이런 자격증 시험뿐만이 아니고 인문학 공부도 그렇고 어떤 연구를 하시는 이공계 교수님들 연구하는 걸 봐도 어떤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 그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인정 못 받는 그 현실 안에서 네. 여기서 나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는 방법. 예, 그리고 여기서 나를 계속해서 공부하게 하는 힘은 뭘까?
그럼 나도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 모든 사람이 다 노동자인데 공장에 가던 뭐 회사에 가던 사무실에 가던 몇 시부터 몇 시부터 일을 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을 먹고 또 몇 시부터 일을 하고 퇴근하고 그렇지 못하면 또 저녁에 또 일을 하고 그 노동자의 마음으로 공부를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그냥 공부하는 노동자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됐죠. 그래서 교수님이 이 라틴어 수업 책에서 여러분은 어떤 노동자입니까? 라는 예. 화두를 던지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스스로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책은 그냥 일방적으로 교수님의 생각을 읽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접목을 시켜서 나의 경우는 어떻지? 이렇게 생각해볼 시간이 되어서 참 좋았던 근데 것 전 같아요. 반대로 또 혜성님이 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하는 이 일이 사람들로부터 갈채와 환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나를 이걸 견뎌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지지를 받는다면 좋겠지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쵸.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따로마나 그 사법연수하는 과정도 저는 사실 지지를 받지 못했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사제는 장상이라는 사람이 그거 해라고만 해야지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하지 마라고 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문제인 거죠 벌써. 왜냐면 명령 불복종이 되니까요. 그때 저는 그게 참 어려웠어요. 이게 지지를 받고 공부를 해도 어려운 일이 승산이 사실 입학할 때 저는 1%의 확률을 보고 간 것도 아니고 거의 0%였거든요.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냥 근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동양인이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보고 싶었고 실제로 제가 거기 그 연수원의 회랑을 걸으면 나의 동료들은 거기 온 관광객인 줄 알았어요. 아시아인이 없으니까 관광객이 여기 못 들어온 곳에 왜 들어왔지라는 어떤 그런 그 반응이 정도였구나. 예. 그걸 넘고 싶었어요. 그리고 바티칸이라는 그 공간은 저한테 어떠한 자극을 줬냐면 바티칸은 전 세계 그 나라의 순서가 이렇게 보이는 공간이었어요. 1등하는 나라부터 꼴찌하는 나라에. 예를 들면 지난 교황 프란치스코가 서거했을 때 바티칸 광장에 장내 모든 세계 정상들이 참여했어요. 딱 그 참여한 그 모습을 딱 보면 그 해당 국가의 그 그레이드가 나라의 위치가 어느 정도 다 보여요. 지금 2025년의 대한민국과 제가 유학을 했던 2001년의 대한민국과 그리고 저보다 훨씬 1970년대 유학 간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 한국의 그레이드, 한국의 위상은 다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양인에 대한 무시도 있었고 한국인의 무시도 있었고 우리는 잘 공부를 못할 거라는 어떤 그 편견, 선견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넘어보고 싶어. 그리고 안 가봤던 이 길을 한번 가보고 싶어. 실패하더라도. 여기 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동양인으로서 차별을 받았을 때 오히려 오기가 생기셨던 오기도 건가요? 있고 넘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그게 막 솟아오더라고요. 근데 확률은 없어. 자신도 없어. 이게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최초이셨으니까. 네, 이걸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받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 분명히 공부하셨을 때 슬럼프나 번아웃이 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견뎌 나가셨는지도 궁금했어요. 슬럼프 번아웃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이게 내가 이만큼 채우면 다음 단계로 가고 이만큼 채우면 다음 단계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했던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해서 이렇게 가고 그런 걸 알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일매일 이거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넘을까 했는데 나를 살리는 1분 그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려움이라는 거 비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감당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없더라고요. 나는 물론 알았어. 내가 이걸 시작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도 생각했고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그 힘든거 어려움은 내가 생각했던 그 수치를 상상을 초월하고 넘어버리는 그 어려움과 힘듦이 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사람도 찾게 되죠. 친구도 찾게 되고 또 좋은 친구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해요. 근데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기숙사 다시 돌아오면 마음이 휑하고 빈 마음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뭐 캔맥주 몇 개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뭐 잠을 자기도 했지만 다음 날이라면 똑같아.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다음 날 더 우울하고 마음이 무거워요. 맞아요. 네. 속도 편하지 않고. 근데 그때 불현듯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변에서 이걸 내가 하는 일을 지지해주지도 않고 응원해주지도 않는데 네. 나마저 나를 힘들게 하면 누가 나를 편하게 하겠냐. 나마저 나를 조금 위로해주자 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는 그 일분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크게 한숨 쉬었어요. 아. 한숨이 막 나오니까 거기서 나를 살린 일분이 나온 거였군요. 나는 막 한숨이 나고 내가 이걸 왜 한다라고 했지. 그냥 편하게 살면 될 거를 굳이 내가 뭘 하겠다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단지 안 해봤던 그 공부의 길을 가보고 싶었던 거 그거 하나뿐이었는데 욕은 욕대로 먹고 어떤 피할 곳도 없고 지지하는 세력도 없고 지지해 주시는 분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그리고 공부 자체도 확률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전례가 없고. 예. 이게 될 가능성도 없는데 앞으로 봐도 한심하고 뒤로 봐도 한심하고 숨을 것도 없고 나는 모든 걸 걸고 왔는데 그래서 매일 똑같이 공부하는 노동자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냥 똑같이 하는 수밖에 없다 일단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어떤 공부들은 그냥 머리에 구겨 넣는 방법밖에 없는 공부들도 있거든요. 진짜 몸으로 하는 공부였던 거죠. 근데 몸으로 하는 공부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몸을 움직이고 그렇게 활성화되면 그 활성화된 뇌에서 더 머리 구겨넣기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운동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를 살리는 1분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 거죠. 멘탈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로하고. 근데 그 위로했던 문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위대함과 신비함이 내 안에 있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안에 위대함이 있다. 신비함과 위대함이 있다. 아니, 내가 그런-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로서 신은 위대하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나약한 인간인 내가 이 안에 위대함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봄이 되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송화가루가 막 날리고 또 플라타나스 나무 유럽에는 또 플라타나스 나무 큰 것들이 많은데 그럼 이제 하얀 그 씨들이 막 날리잖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나무들은 자기의 어떤 개체를 이어가기 위해서 씨를 하나 두 개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없는 셀 수 없는 그 많은 씨를 사방으로 바람에 흩날리는데 그 어떤 것들은 길가에 뿌려지고 그 어떤 것들은 아스팔트에 뿌려지고 그 어떤 것들은 돌 위에 뿌려지고 그리고 아주 소수의 것들이 땅에 떨어져서 작은 면목으로 나오는데 나는 요만큼 노력해서 어떤 결과가 안 나왔다고 의기소침하고 이 그런 마음을 가진 저를 보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냐면 공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 세상살이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도둑놈 심보를 버려야겠구나. 그러니까 나무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 수많은 씨를 뿌리고 어떤 것 하나가 나오는 건데 나는 요만큼 해서 안 됐다라고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흔히 말하는 사회에서 잘 되신 분들의 삶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이혜성이라는 사람에게 보이는 반듯함과 그것이 아니라 이 반듯함이 있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그 수많은 그 오리발을 졌던 그것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공부를 통해서 저는 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어떤 한 자리매김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 있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을지 어떠한 발버둥을 쳤을지 이제 그것을 보기 시작한다면 볼 수 있다면 그거를 보려고 노력하는 자세 보려는 마음 거기서부터 그 자세에서부터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위대함과 신비함이 있다는 거를 다시 나에게로 반영돼서 올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를 살리는 일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한숨이었어요. 괴롭다, 힘들다, 네. 괴롭고 어렵다, 이게 될까? 그리고 어디 가서 그냥 구박만 받고 지지도 못 받고 나 왜 한심한 결정을 했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 나에게는 어떤 나만의 모르는 지금 악보가 있는데 그 인생이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그 내가 연주할 악보를 찾는 게 내 길 아닐까? 그게 기도가 아니고 공부가 아닐까? 내가 연주할 악보를 찾는 것. 예. 모든 사람은 이 지구에 이 지구라는 별에 플래닛에 태어나면 저마다가 연주할 악보를
받고 태어나는 것은 아닐까. 물론 어떤 사람은 어떤 악기로 뭐 지휘자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어떤 하나의 작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분명히 내 악보가 있겠지. 나는 내 악보를 찾고 싶다. 어떤 걸 통해서 이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서 찾고 싶다. 너무 좋은 표현인데요. 네. 어떤 사람은 막 리스트처럼 막 화려하고 어려운 악보를 연주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단순하지만 울림을 주는 그런 악보를 연주할 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의 1분. 나는 어떤 악보를 가졌을까? 나는 어떤 악기를 연주하고 싶을까? 그리고 이 악보와 연주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때 나는 또 어떤 마음을 가질까? 다른 사람이 환영해주고 인정해주면 참 좋겠죠. 근데 대부분의 결과물이 그 인정과 환영이 동시에 오는 건 아니고 아예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을 또 갖지? 그래서 제가 혜성님께 써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그렇게 내 길을 걸어갔고 또 걸어갈 거라는 거. 그냥 그 길을 걷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둬야겠구나. 그래서 길에 머무르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건 제 말 아니에요. 아구스티누스가 한 말이에요. 길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라는 그 아구스티의 그 요한성경 강해가 저한테 크게 와닿았어요. 길이라는 건 가는 거지 그곳에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니까 안주하는 게 아니죠. 길을 가자.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 공부하는 과정 중에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그런 말들을 해주는 거군요. 예, 그렇죠. 끊임없이 저녁에 특히 더 자기 전에 특히 더 이게 참 대단한 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 성에 차지 않는 결과가 있을 때 스스로를 계속 자책하고 채찍질을 하게 되지 스스로를 보듬어 주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그 경계는 하죠. 우리가 주의하는 게 뭐냐면 나를 합리화하는 위로와 위안이 아닌 그러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걸 의식하면서도 근데 또 어떤 많은 경우는 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데 저는 그걸 뭐라고 보냐면 그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결정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이게 위로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에 대한 채찍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 전에 결정에 앞서 더 필요한 건 이제 식별하는 건데 네. 식별이 지나가면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나를 살리는 그 1분을 계속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식별하는 거였어요. 이게 채찍이야? 위안이야?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식별의 과정을 어두운 밤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현대는 끊임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두운 밤들이 계속 밀려오고 그 어두운 밤에 직면한 개인의 어떤 무력함 속에서 그래도 나는 살아야 되니까 이 어두운 밤을 벗어나야 이 어두운 밤이 찬란한 밤이 되기 위해서 이 어두운 밤을 찬란한 밤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걸 견뎌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 식별의 시간을 거치면 어느 날 내가 영화의 decision이라는 결정의 시간이 나오는데 이 decision이란 말은 영어 decide 원래 라틴어 데치도라는 라틴어에서 나와요. 이 데치도 뭐 데키도라고도 발음할 수도 있는데 데치도 D-E-C-I-D-O 네. 디사이드하고 비슷하죠. 네. 이 단어는 원래 결정하다는 뜻이 아니고 나무를 베다라는 뜻이에요. 나무를 베면 베고 잘려나간 부분과 베고 남은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것이 무엇이다? 고대 로마인들은 그걸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나무를 베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일상에서, 나의 오늘에서. 베면 분명히 잘려나간 부분이 있고 잘려나가지 않고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 결정한다는 거는 끊임없이 이 과정을 보는 건데 그 과정에 이르기 전에 바로 매일매일 식별을 하는 그 성찰의 시간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한번 맛봤으면 어떨까. 그것이 저에게는 공부였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자기의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나의 일은 품격과 태도가 다른 그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나에 대한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품격을 타인이 당신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뭐 상당히 고상한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물론 사회적으로도 그 인정이 있어야겠지만 일단 내 스스로가 먼저 내 일에 품격을 부여하는 것.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지만
차원이 다른 일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좀 공부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교수님께서는 그런 멘탈 관리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계속 스스로를 수양해 나가신 거였네요. 공부가 저는 공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수양, 수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강만 갖고, 그러니까 깨달음, 깨우침만 갖고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제일 많이 또 속거든요. 내가 한번 결심하고 생각했다고 내가 변화됐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부터 변할 거야 하면은 변한 줄 안다는 거죠. 예, 그 행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도 오랜 기간 그거 갖고 각과 행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뭐 참 잘 모르겠고. 분호점수. 그 정도만 네. 얘기해. 근데 그건 유럽사에서 그 변화들이 쭉 있어 왔었거든요. 그 논쟁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 유럽의 역사에서 어떤 종교적인 논쟁, 신학적인 결정들을 보면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인 줄 알았는데 좀 더 깊게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어지는 것이 철학이었어요. 어떤 철학? 정치 철학.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사회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우리가 당면할 과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그 논쟁들이 유럽사는 대부분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교회와 관련된 신학과 관련된 문제로 표현됐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더 깊게 있는 법으로 읽는 유럽사 책을 보고 종교라는 게 법이랑 때려야 뗄 수 없겠구나. 특히 유럽 법 체계는 그래 왔고 우리나라가 또 유럽 법 체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 뭐 영향력을 예를 들어서 찾을 수 여전히 있을까요? 지금 로마법에 거의 비슷한 뭘 좀 받겠지만 혼인, 뭐 유언, 상속 이런 거 보면 다 로마 교회 교회법 이렇게 절차를 따라서 내려오는 것들이죠. 그럼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판검사,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도 로마법과 교회법을 배워야 되겠네요. 그렇진 않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바쁘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공부할 때, 그러니까 로스쿨 3년 동안에는 이걸 못하고 법조 활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좀 뿌리를 봐야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읽게 된 책이 이제 오늘 나오게 된 더 깊게 읽는 법으로 읽는 유럽사.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게 사랑해 주신 덕에 지금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로마에서 유학을 하시고 한국에 들어와서 라틴어로 수업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수업 내용을 토대로 라틴어 수업 책을 내시고 이게 또 100세를 찍은 베스트셀러가 감사하게도. 됐잖아요. 교수님도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예상 못했고요. 이 책은 뭐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대만에서도 이제 계속 나갔고, 사실은 뭐 영국에서도 출판 제의가 온 적이 있었고, 뉴욕 공공도서관에서 한번 이 책 갖고 강연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제가 라틴어 수업을 했던 대학에서 그 시험을 보고 이제 답안지를 보는데 어떤 한 학생이 그 답안지 뒷면에 이 얘기를 쓴 거예요.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네.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가 다니는 대학이라는 좁은 공간, 한국이라는 좁은 공간을 넘어 세계를 생각하고 다른 우주를 생각할 수 있는 수업이었다는 거였어요. 내가 매일 250명의 학생들을 강의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이 어떻게 했냐면 박수를 탁 치고 나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대학에서 그런 수업이 어디 있어요? 그래, 내가 6년간 내 이야기했던 것들을 정리해보자. 책으로.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갈 때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나간 학생들이 좋아했던 그 내용들을 끄집어보자. 그래갖고 우리 학생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어떤 것들이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쫙 A4줄 적어서 보내줘. 이때 이 내용, 그 내용들을 담은 거예요. 학생들이 보내준 그 내용들을 토대로 교수님의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집대성을 한 그때 거네요. 뭐 녹음을 했거나 뭐 강의록을 갖고, 뭐 강의록이 없으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강의록을 만들어요? 학생들이 만들어준 거네요, 강의록을. 소크라테스처럼. 그래서 학생들이 만들어준 거여서 그러니까 뭐 지금 책처럼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뭐 어떨 때 무슨 얘기를 하셨고 무슨 얘기를 하셨고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모은 거예요. 교수님의 라틴어 수업 열풍이 생긴 이유가 단순히 라틴어 문법 이런 거를 가르쳐 주셔서가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심어주셔서 아닐까요? 역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모르는 사람이 방황하면서 묻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거든요. 교수님이 또 그런 방황을 하시면서
지금도 느꼈던 현재 진행형을 방황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고 희망한 것들을 구현해 갈 수 있으면 참 좋지만 실현해 갈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이라는 공간은 계속 사람들에게 뭔가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보는데 과연 그럴까? 그런 의문이 많이 들어요.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항상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한국 사회는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덕에 그 힘 때문에 자기 개발이 되고 앞으로 나가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의 내가 오늘의 내가 가려지고 힘들어하게 되는 원인이 돼서는 또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됐죠. 공부를 하면서 이 결과물도 나오지 않을 이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고뇌하고 제가 방황하고 서툰 인생을 사는 사람, 그 부족한 면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느꼈던 그 질문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학생들에게 나눴어요. 근데 그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나 컸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이런 내용을 수업 시간에 해도 되나? 이거 수업 교재 진도 나가기 바쁜데 이걸 해도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학생들은 오히려 그 수업의 문법 그 내용 자체보다 이제 이런 거에 더. 예.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육은 뭘까? 우리 시대의 어른은 뭘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더 나이가 많고 사회적 지위나 책임이 높으면 어른일까? 그것이 아니라 어른은 또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 여기 있는 우리 각자는 또 다른 의미의 어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에 책 중에 하나, 또 다른 책 중에 아픔이 스토리가 되게라는 표현을 썼는데 벡사시오 스토리아 피아트, 아픔이 스토리가 되게. 그러니까 벡사시오는 아픔이고 스토리아는 이제 스토리, 이야기. 피아트는 이제 become 동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자동차 회사 피아트도 여기서 나오는 건데 어떤 아픔이 스토리가 될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우리는 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허우적대는 이 일상을 살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누군가가 나 이만큼 힘들어요, 나 이만큼 어려워요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시큰둥한 반응일 거예요. 나도 그만큼 힘든데 뭐. 그러면 어떤 아픔이 스토리가 됐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누군가 혜성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결심하게 된다면, 누군가 나의 이 이야기를 읽고 나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지 라고 또 결심하게 된다면 그 아픔은 스토리가 되는 아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른이라는 것은 당신의 그 아픔이 누군가의 스토리가 되게 해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부라는 것, 수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단지 뚱구름 잡는 이야기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학문적이면서 그 학문의 바탕을 둔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로마법 대전 저 딱딱한 책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집, 그 딱딱한 책이 유럽인의 사고를 크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 딱딱함을 통해서 그 딱딱함을 사람들에게 씹어먹게 넣어주고 그 씹어넣게 넣어준 그 알맹이들이 나에게 발화해서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진다면 그게 아픔이 스토리가 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까? 하나가 아닐까? 공부라는 것도 학문이라는 것도 대학이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또 여기 챕터 중에서 정말 재밌었던 챕터가 이제 라틴어 공부 왜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있어 보이려고요. 어떤 그 지적 허세를 위한 공부, 이런 화두를 또 던져주신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있어 보이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 아니면 초등학교 전에 그 미취학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조그만 아이들을 보면 계속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얼마나 이뻐요. 그 덕에 얘들이 형보다 누나보다 아니면 동생보다 좀 더 하나라도 더 어떤 단어, 어휘 더 알면 엄청나게 숫자라도 더 잘 알면 애들이 엄청나게 더 잘하는 것처럼 인정받은 욕구가 있고 뿌듯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전 공부도 똑같다고 봐요. 상업인의 공부도. 처음부터 어떻게 거창한 목적을 갖고 나는 이걸 해서 이렇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작은 보잘것없는 동기들이 시작해서 나도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결과들이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 결과를 보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해야 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길을 가다 보니 이 결과가 전 덤으로 오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 결과를 목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결과가 저에게 오는 덤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혜성님이 하는 일을 통해서 혜성님도 그 혜성님이 하는 일이 그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은 그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덤으로 오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 안에 위대한 유치함이라고 예. 표현을 하셨던 그래서 거군요.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위대한 유치함이 있다. 마치 아까도 얘기했던 나를 살릴 문에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위대함이 있는 것처럼 그 큰 위대함은 바로 이 유치함을 계속 발견해내야 돼요. 교수님의 라틴어 수업 책을 읽다가 또 깜짝 놀란 부분인데 예. 교수님의 첫 수업은 정말 프리마스콜라 알바이스트처럼 예. 휴강인가요? 예. 근데 너무 멋있는 말인 거예요. 예? 첫 수업은 휴강입니다. 프리마스콜라 알바이스트.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신학교에서 봤던 교육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아. 아주 오래된 전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학교 사실 중세 신학교부터 딱 선생님도 딱 프리마스콜라 알바이스트 그 문장을 썼고 저도 역시 그 문장을 배워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들었고 그래서 휴강을 딱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첫 수업 휴강을 한다는 게 뭔가 선생님의 그 철학이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더 인생을 돌아보고 좀 마음을 가다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수업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체움과 비움. 체움이라는 거는 교사가 네. 내가 아는 내가 공부한 지식과 어떤 그 물리적인 내용들을 학생에게 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을 채워주는 것이고 비움은 뭐냐면 학생 스스로가 비워서 그 생각을 자기 생각을 넣게 하는 과정. 그래서 수업은 체움과 비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움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가 자기 주도형으로 책을 읽게도 만들고 또 학생 스스로가 그 과제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질문을 뭐 교수하고 논의하고 뭐 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수업은 크게 체험과 비움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의 리듬, 강약 예. 조절을 하는 거라고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스스로 질문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수업의 마지막에는 질문으로서 마쳤어요. 그래서 라틴어 수업에도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던 것이 그 연장이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또 달리기 끝에 오는 그 허망함과 예. 우울함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다. 예, 예. 그 우울감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냐면 끝까지 달려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100m 전력 질주하고 나서 금메달을 딱 따고 나면 뭐 메달을 따든 못 따든 완주를 하고 나면 일단 마쳤구나라고 어떤 그 생각은 들죠. 근데 동시에 몸은 내 걸 모두 쏟아내고 난 다음에 오는 거는 폭 가라앉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마 우울한 감정도 그런 감정에 비유를 한다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울함에 머물러 있지는 마라. 길이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 감정 자체가 오는 거는 부인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예. 있겠네요. 길이를 걷다 보면 우울함도 오죠. 때로는 좌절도 오죠. 사실은 올해 사전이 한 권 나왔는데 이탈리아 관용 사전이라는 사전이 나왔는데 역시 이 사전도 얼마 팔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사전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내 삶의 어떤 돌파구가 없을 때 가장 매일매일 해야 될 수 있는 작업이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사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작업을 할 때 제 마음은 뭐였냐면 진공관에 나를 넣어두자. 나란 그 물리적 신체를 넣어두고 거기서 작업을 하자. 진공관. 예. 그런데 그 진공관 안에는 나라는 사람의 물리적 신체뿐만 아니라 내가 넣을 수 있는 망이란 망은 다 넣자. 그 망은 절망에, 희망에, 낭망에 이런 망이 들어가는 단어를 다 넣자. 근데 여기서 망을 넣을 때 나는 망에서 절망의 절을 띄고 희망의 희를 띄고 낭망의 낭을 띄고 그냥 망만 넣어놓자.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가보자.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런 여러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제가 이런 단행본을 쓰려고 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서를 쓰려고 하고 그런 목적은 1도 없었어요. 그냥 사전을 내곤 하다 보니 아 이건 저기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아 이건 어디에 있지. 아 그럼 이걸 좀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지.
라는 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 혜성님께 말했듯이 또 우리 1% 북클럽, 이혜성의 1% 북클럽을 보시는 분에게도 어떤 결과를 보지 말고 그 결과는 덤으로 들어오게 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애초에 많이 팔릴 거라고 기대하고 쓰신 게 아니었네요. 예, 전혀. 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읽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럼, 오늘 이 방송, 네. 이 채널, 이 매체를 통해서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해졌으면. 그래서 어제의 나로부터 나아갈 수 있으면, 남보다가 아니라 전보다 나아질 수 있으면 라는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건 이 방송 매체를 보는 사람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또 오늘 아침 여기 오면서 제가 저에게 했던 나를 살리는 1분 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교수님을 보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위해서 그 방법으로 공부를 택하셨다는 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밖에 없어.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나 예. 멋진 학자이시다라는 생각이 학자는 아직 아니고요. 들었어요. 예, 네. 어제보다 조금 더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그거 하나뿐입니다. 예. 네. 교수님 그러면 예. 오늘 또 저희에게 주고 가고 싶으신 라틴어 문구가 있다면 사실은 그건 되게 있을까요? 어려웠는데 라틴어 문구를 할까?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항상 책에 쓸 때는 그 라에토 아니모 또는 레토 아니모 기쁜 마음으로 라는 표현을 써요. 기쁜 예, 마음으로. 라틴어 표현 중에 기쁜 마음으로라는 표현을 되게 다양한 라틴어로 써요. 뭐 레토 아니모, 알라크리 아니모. 근데 그거를 볼 때마다 저는 되게 이 사람들이 우리는 딱 기쁜 마음은 하나인데 그 기쁜 마음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이렇게 많나? 마치 행복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라틴어 단어가 엄청 많은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네. 다양한 형용사를 가지고 그거처럼 오늘 우리 이혜성의 1% 북클럽 기쁜 마음으로 레토 아니모 이 방송을 보면 이혜성의 1% 북클럽 보면 마음이 기뻐지는 그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이 되는 그 프로가 됐으면 저도 채널이 어렵고 힘들고 정체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교수님의 이 말씀과 문구를 생각하면서 뚜벅뚜벅 예. 걸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의 또 당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도 감사합니다. 즐거운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